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2월이 왔네요. 참 금방 한 달이 갔습니다. 오늘부터는 물권법을 들어가도록 하는데 이 물권법은 14문제가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민법 파트에서는 제일 많은 출제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물권법 총설하고 그다음에 점유권까지 오늘 쭉 볼 겁니다. 자, 그럼 교재상으로 208페이지에 거기 물권법 총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쭉 한번 봅니다. 물권이라고 하면은 일단 종류가 8종이 있어요. 8개. 법률에 규정된 물건은 8종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 구분을 할 때 일단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어떻게 두 가지로 구분하냐면 본권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 본권과 그 다음에 점유권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 점유권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본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 물건을 정당하게 지배할 수 있는 권한, 물건입니다. 물건에 대해 정당한 그 지배 권리, 지배 이 권한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것을 본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정당한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 그게 소유권일 수도 있지만 소유권이 아니고 제한 물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권이라고 하는 건 꼭 소유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한 물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제한 물권은 뭐를 제한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소유권 자체를 제한하는 겁니다. 제한 물권은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어떻게 두 개로 나누어지냐면 용익 물권과 담보 물권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용익 물권, 용익 물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용과 수익을 줄인 거예요. 그래서 사용, 그 다음에 수익, 사용과 수익을 줄여가지고 끄트머리까지 묶어서 용익 물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담보 물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한 물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용익 물권과 담보 물권으로 나눠지고 용익 물권은 세 개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그냥 지지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그래서 이렇게 줄여서 그냥 지지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담보 물권에 대해서는 유저질, 당신 저질이지. 그래서 유저질 이렇게 암기를 하게 됩니다. 유라고 하는 건 이제 유치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는 저당권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질권인데, 여기서 질권이라고 하는 것은 동산을 담보 맡기고 돈을 빌리는데 주로 자동차 같은 겁니다. 자동차를 담보 맡기고 돈 빌리면 그건 질권이라고 하고 부동산을 담보 맡기고 돈 빌리게 되면 저당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한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그 다음에 제한물권은 소유권을 제한한다. 그래서 본권이라고 하는 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요걸 전체 통틀어서 다 소유권까지 포함해서 본권이라고 하고 점유권은 이 점유권이라 부르는 것은 점유하고 있는 목적물, 물건을 지배하는데 본권 유무에 상관없이 본권이 있냐 없냐라고는 본권 유무, 본권 유무에 관계없이 물건을 지배하고 있으면 물건 자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배하고 있으면 지배하고 있는 경우 지배하고 있기만 하면 발생하는 권리가 점유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오늘 요것은 끝날 때까지 계속 쓸 거니까 요건 지우지 마세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바싹 써놓은 거는 안 지우려고 여기다 이렇게 바싹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물권법 총설과 관련을 해서 일단 물권
여기서 객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대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물건의 객체할 때 객체의 뜻이 뭐라고요? 대상을 객체라 그래요. 자 그러면 물건의 객체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는 두 개인데 어떤 거냐면 물건과 그 다음에 권리입니다. 물건과 권리가 그 다음에 이렇게 물건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이다 라고 하면 이 물건이라고 하는 말은 부동산과 동산, 이 부동산과 동산을 우리가 물건이라고 부릅니다. 물건이 아니라 뭐라고요? 물건은 인간이 관리 가능한 자연력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 물건은 일단 물건 자체가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돼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정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독립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독립돼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요 말이 이제 시험 문제를 구성을 하는데 독립돼 있다라고 하는 것 중에서 그러면 정착물 중에서 토지와 독립된 걸로 인정하는 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서 건물입니다. 우리는 건물은 토지와 토지에 정착돼 있다 하더라도 독립된 물건으로 봐요. 건물 자체는. 그래서 재산세가 따로 나오죠. 토지 재산세 따로, 건물 재산세 따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독립된 물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물어보는 게 수목입니다. 수목 자체가 땅에 콕 박혀 있으니까 정착물이기 때문에 부합물로 봅니다만은 이거를 등기를 했습니다. 임목법에 따라 등기하게 되면 바로 소유권의 객체 대상이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등기를 했기 때문에 이 수목은 저당권의 대상이 되기 저당권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수목을 담보 잡히고 돈을 빌릴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런데 수목이 등기를 하지 않았는데 명인 방법을 갖췄다는 겁니다. 명인 방법을 갖췄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관습법에서 사용을 하는 건데 관습법에서 명인 방법을 갖추게 되면 그 소유권의 객체 그러니까 물건의 객체가 된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인 방법을 갖춘다는 것은 뭐냐면 나무에다가 명찰을 한다든가 끈으로 묶는다든가 또는 나무에다 페인트를 칠해서 표시를 한다든가 이렇게 범위를 설정을 해서 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면 그 관습 방법에 의해서 관습이라는 게 이제 판례에서 인정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명인 방법에 의해서 이걸 갖다가 소유권의 객체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명인 방법을 갖췄을 때 소유권의 객체는 되지만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명인 방법을 갖춰가지고는 뭘 설정하지 못한다고요? 저당권 설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수목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정착물이기 때문에 독립성으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다시 한번 수목은 땅에 콕 박혀 있으니까 정착물이기 때문에 토지의 부합물로 보는 거예요. 부합물이니까 독립성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독립성이 없는데 그 수목을 뭐 했다고요? 등기를 하게 되면 독립성을 인정한다. 그래서 독립성을 인정해서 물권의 객체가 되고 등기했으니까 그 수목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저당 잡히고 돈 빌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수목을 명인 방법을 갖추게 되면 그것도 독립성이 인정돼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명인 방법을 갖췄다는 것은 소유권의 물권의 객체는 되지만 등기한 건 아니니까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다시 이게 헷갈린단 말이죠. 수목은 원칙적으로 땅에 콕 박혀 있는 정착물이기 때문에 토지로서의 독립성, 토지하고 토지와 수목은 독립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 헷갈리면 안 돼요. 다시 수목이 나무에 토지에 콕 박혀 있기 때문에 정착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독립성을 인정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독립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그거를 등기를 하거나 명인 방법을 갖추면 독립성을 인정한다.
그래서 물권의 객체가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수목이 자꾸 시험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수목이. 그러니까 수목은 원칙적으로 독립성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하는데 왜 정창불이라 땅이 콕 박혀 있으니까 그래서 부합물로 보는 거예요. 토지의 부합물로. 그런데 이걸 갖다 등기를 하거나 명의 방법을 갖추게 되면 물권의 객체로 인정한다. 독립성을 인정한다. 그때는 예외적으로 이런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서 미분리 과실입니다. 자, 미분리 과실의 뜻이 뭐냐면 이제 이런 건데 과수원에 가니까 이렇게 뭐 포도 과수원이나 뭐 사과 과수원이나 배 과수원이 있는데 그 배나무나 사과나무에 이렇게 사과원에 달려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아직 이렇게 안 딴 거죠? 따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지 않은 상태를 뭐라 그런다고요? 미분리 과실이에요. 그러니까 사과나무나 배나무에서 아직 안 딴 상태, 매달려 있는 상태가 미분리가. 이걸 딱 따면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사과나무, 배나무에서. 그러면 이 미분리 과실인데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라든가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라든가 이런 청과 담당이 와가지고 우리 이거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서 이거 다 한꺼번에 다 사겠다. 과수원 전체 거를 다 사버리겠다라고 해서 계약을 하고 편말을 탁 꽂았습니다. 홈플러스에서 샀음. 그다음에 뭐 이마트에서 샀음. 이렇게 편말을 딱 꼽아 놓으면 아직 미분리 과실이니까 원래 미분리 과실은 과수원 소유자 거거든요. 누구 거라고요? 과수원 소유자 농장주 건데 이렇게 롯데마트라든가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 청과 담당이 와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 따지 않았지만 미리 다 사겠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입도 선매라는데 미리 다 사버리는 거 따기 전에 미분리 과실도 아직 따지 않았지만 독립성을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계약하고 편말 하나 딱 꽂으면은 바로 독립성이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서 농작물이 되겠는데 타인 땅에다가 정당한 권한이 없이 씨를 뿌려서 싹이 올라와서 뜯어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토지 소유자가 왜 내 허락 없이 여기다가 씨를 뿌려갖고 싹을 돋게 만들었어 이러면서 자기 땅이라고 해서 그걸 올라온 걸 갖다 갈아 엎어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인 땅에다가 정당한 권한 없이 씨를 뿌렸다 하더라도 그거는 경작자 소유입니다. 농작물은 누구 거라고요? 경작자 소유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내 땅에다 왜 함부로 경작을 하고 그래? 그러면서 갈아엎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경작자 거기 때문에 단 이런 거는 안 돼요.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울타리를 넘어가서 씨를 뿌렸다. 그러니까 울타리가 쳐졌다, 담장이 쳐졌다, 이렇게 펜스를 쳤는데 그걸 넘어가고 씨를 뿌려갖고 내 거다. 이거 주장은 안 되는데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안 돼요. 노지 상태에 있는데 편말을 꽂았습니다. 경작 금지 이렇게 편말을 꽂아놓은 상태에서는 씨를 뿌려도 그건 안 돼요. 그런데 울타리 담장이 없는 노지 상태에서 편말도 안 꽂아 있는 상태에서 땅이 놀리니까 아까워서 누군가 와서 씨를 뿌려가지고 그게 싹이 돋아서 뜯어먹을 정도가 됐다. 그러면 갈아엎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돼요. 그런 경작자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권리라고 했을 때 권리가 물권의 객체가 된다 그랬는데 권리 이거 지상권도 권리고요, 지역권도 권리고 전세권도 권리고 이 저당권도 권리예요. 이런 권리도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물권. 여기 지금 물권이 8개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물권이 이게 하나, 둘, 셋, 그다음에 넷, 다섯, 여섯, 그다음에 일곱, 그다음에 여덟 이렇게 8종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제한물권이나 본권이라는 건 그냥 이름이지 물권은 아니에요. 그냥 이름, 네임일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물권으로 분류되는 것은 모두 몇 종이라고요? 8종, 8개예요. 그래서 지지전, 유저질에다가 유저질, 여기다가 소유권과 점유권까지 해서 8종만 돼요. 그러면 이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 저당권 이거 다 권리인데 권리도 이렇게 부동산 물권에 뭐가 될 수 있다고요? 객체,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이 권리를 뭘 하냐면 준점유, 이 권리는 준점유의 대상으로 봅니다. 자, 다시 합니다. 권리는 무슨 대상이 된다고요? 준점유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지상권,
이 지상권하고 전세권, 제가 좋아하는 전이라 그래서 이걸 지전이라 그래요. 이 지전이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지상권 권리 중에서 담보 잡히고 돈 빌릴 수 있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권리 중에서 담보로 잡히고 돈 빌릴 수 있는 건 두 개다. 뭐하고 뭐라고요? 지상권, 전세권은 이거 저당권의 객체가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권리 중에서 저당권 설정이 가능한 것은 지상권 자체를 담보 맡길 수 있고 전세권 자체를 담보 맡기고 돈 빌릴 수 있다. 그래서 그 이름도 유명한 지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물권의 객체가 되는 거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물권의 특질, 이 특질을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특성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물권의 특질 또는 다른 말로 특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권의 특질 내지 특성은 직접 지배성입니다. 직접 지배성이 가진 의미는 뭐냐면 타인의 힘을 빌리지 않고 물권 자체를 지배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직접 지배성은 타인의 힘을 빌리지 않고 물권자가 직접 물건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직접 지배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물권 자체에는 배타성이 있습니다. 배타성을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독점성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배타성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지상권 계약을 했다. 지상권 계약을 했으면 30년, 15년, 5년 동안을 그 부동산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독점적 권리가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토지 소유자 보고 내가 써야 되니까 당신은 쓰지 마세요라고 배타성을 주장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용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세권도 그렇죠. 전세권도 토지 전세권, 건물 전세권 여기 이 전세권도 토지 전세권, 건물 전세권 두 개 다 되는데 그러면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로부터 전세권을 설정한 사람은 그 기간 2년을 계약했는지 3년을 계약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에는 배타적 독점적 사유권이 있으니까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 기타 제3자에게 내가 계약 기간 동안 써야 되니까 당신들은 쓰지 마라 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배타성 내가 써야 되니까 당신들은 no touch 손대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절대성을 가져요. 절대성을 다른 말로 대세성이라고 하는데 이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데 물권의 반대말이 채권입니다. 채권은 사람과 사람, 당사자 간에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채권입니다. 그런데 물권은 당사자 간에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절대성이니까 누구에게나 주장을 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대세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내가 써야 되니까 당신들은 쓰지 마라. 누구에게나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성이고 대세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물권은 재산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양도를 할 수도 있고 상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 내지는 상속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재산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속을 시킬 수도 있고 양도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물권은 강행법규성을 가져요. 강행법규. 자, 그 다음에 이 물권은 민법 185조를 적용하는데 이 185조가 뭐냐 그러면 물권 법정주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 민법 185조가 규정하고 있는 물권 법정주의인데 이 물권 법정주의는 법률 또는 관습 법률에 의해서 물권으로 규정된 건 몇 종 있다 그래서요? 저기 써놨네. 몇 종 있다고요? 8종이 있어요. 관습에 의해서 규정된 거, 관습법에 의해서 규정된 것은 4가지가 일단 있습니다. 관습은 이 관습법이라고 하는 건 판례를 관습법이라 불러요. 다시 한번 뭐를 관습법이라 한다고요? 판례를 관습법이라 불러요.
그럼 관습법 판례에 의해서 물권으로 인정되는 게 4종이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정리할게요. 한 1, 2분 뒤에. 자, 그래서 법률 또는 관습법으로 규정된 거 외에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창설이 금지된다. 이렇게 됩니다. 임의로 만들어내지 마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 또는 관습법 외에입니다. 법률 또는 관습법 외에 임의로 창설하면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종류를 강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강제했습니다. 그래서 종류 강제, 내용 강제했는데 이걸 위반을 하게 되면 무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위반을 하게 되면 무효. 지금 조금 이따가 이제 교재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써져 있는데 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 안 되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냥 쭉 그냥 기초적인 내용으로서 그냥 이런 거를 그냥 알아야 된다라는 것만 있지 그 자체가 출제 안 되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거 보다 보면 맥을 못 짚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정리해서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이렇게 쭉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물권은 8종이 있다. 법률에 의한 물권이 8종이 있다라고 정리를 했는데 그러면 관습법 판례에 의해서 물권으로 인정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이 관습법에 의해서 물권으로 인정되는 게 이게 4개가 있습니다.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는 거 4개.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이걸 갖다가 명관 분양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명관 분양이다. 자, 명이라는 게 뭐냐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입니다. 명인 방법이에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관은 뭐냐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에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원래 법정지상권이 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있는데 관습법이니까 판례가 인정한 법정지상권이다. 잠깐만 다시 이야기할게요. 법정지상권은 366조에서 따로 법정지상권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건 법에서 정한 겁니다. 근데 관습법이 정한 법정지상권, 관습법이 뭐라 그랬어요? 판례가 정한 법정지상권이 따로 또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법정지상권이 있고 판례가 규정한 법정지상권이 따로 있다. 앞에 관습법이 붙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상권 가서 따로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분묘기지권이에요. 분묘기지권. 이 분묘기지권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남의 땅에다가 묘소, 봉분을 만들고 이 봉분을 공시라 그래요. 묘소가 이렇게 볼록 올라온 거죠. 이걸 갖다 공시 효과라 그래요. 그래서 봉분을 만들고 거기다가 수호봉사, 제사를 지냈다는 거죠. 20년간 제사를 지내게 되면 분묘기지권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도담보인데 이 양도담보는 동산의 양도담보를 의미합니다. 동산의 양도담보다. 어떤 거가 주 대상이냐면 양식장, 양어장, 그 다음에 양만장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 양만장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양만장. 이 양만장 안에는 장어가 들어있어요. 장어를 키우고 있는 데를 양만장이라 불러요. 양만장. 뭐 양어장은 다 아니까 제가 양식장도 아니까 제가 말할 필요가 없고요. 양만장을 잘 모를 테니까 그것만 하나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장어를 키우고 있는 것을 양만장이라 부르는데 이걸 갖다가 양식장, 양어장, 양만장 안에 있는 물고기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또는 장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수협에다가 이걸 갖다가 맡기고 수협에다가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갖다가 빌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식장, 양어장, 양만장을 하는데 돈이 필요해갖고 1억을 빌렸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수협에다가 이거 양식장, 양어장, 양만장 안에 있는 물고기라든가 장어를 갖다가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렸는데 그게 지금 양식장, 양어장, 양만장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살아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동산에 해당되는데 그걸 갖다가 유동집합물이라 불러요. 다시 한번 뭐라 부른다고요? 유동집합물. 유동집합물. 이 유동집합물을 갖다가 담보 맡기고 돈을 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를 넘겼는데 소유권은 넘기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갑이라고 하는 양식장, 양어장, 양만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돈이 필요해서 1억을 빌려고 하는데 그 수협에다가 지금 양식장, 양어장, 양만장 안에 있는 그 물고기라든가 장어를 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근데 등기만 해줬지 소유권을 넘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양식장 갑이 양식장, 양어장, 양만장 안에 있는 물고기나 장어들한테 계속 밥을 주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뭐만 넘겨줬다고요? 양도담보라는 말의 뜻은 등기만 넘겨주고 소유권은 넘겨줬다고 안 넘겨줬다고요? 안 넘겨줬다고요. 그러니까 담보로 잡히기 위해서 등기를 넘겨주긴 했지만 뭐는 안 넘겨줬다?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등기만 넘기고 소유권은 갑한테 있으니까 갑이 계속 양식장, 양어장, 양만장 안에 있는 물고기나 장어들한테 계속 먹이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있는 유동집합물에 해당되는 물고기 떼, 또 뭐 장어 떼 이런 거 있는데 이걸 갖다가 출하를 하고 치어를 집어 넣었을 때 그러면 유동집합물이 증감 변동하게 됩니다. 물고기 좀 드러내고 치어란 말은 어린 새끼를 치어라 그래요. 그 치어를 집어넣었다고요. 그랬을 때 이 양도담보의 속성을 상실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 이런 거죠. 수협에서 아니 그 물고기 퍼내고 장어 퍼내면 어떻게 나한테 담보 맡겨놨는데 이래고 소송을 낸 거예요. 판례가 양도담보로서 유동집합물은 퍼냈고 치어를 집어넣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속성을 상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잘못이 없다 이렇게 판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물고기 떼를 좀 이렇게 드러내고 팔고 그 다음에 다시 치어를 집어넣고 그래서 증감 변당했다 해가지고 유동집합물로서 양도담보의 속성 자체를 침해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게 대부분 판례의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물권으로 인정되는 거 4개 어떻게 암기한다고요? 명관, 분양 이렇게 암기합니다. 다시 한번 물권으로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는 거 4개 어떻게 암기한다고요? 명관, 분양 이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 물권으로 인정 안 되는 거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 안 되는 게 4개가 있어요.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인정되지 않는 게 4개가 있는데 이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물권으로 인정 안 되는 거. 자,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 안 되는 게 4개가 뭐가 있느냐 했더니 이걸 갖다가 이렇게 암기할 거예요. 온사, 미공 이렇게 암기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온이 뭐냐면 온천권을 이야기합니다. 온천권. 이 온천권은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통행권입니다. 그럼 장기간에 걸쳐서 타인의 땅을 밟고 다녔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타인의 땅을 이렇게 밟고 다녔을 때 그것이 사도통행권으로서 인정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아무리 장기간에 걸쳐서 남의 땅을 밟고 다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도통행권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건 관습법상 물권 아니다. 남의 땅을 그동안 밟고 다녔으면 고맙습니다라고 해야지 뭘 걸다가 관습법상 물권을 주장하고 그래. 그거 가지고도 소송이 붙어갖고 그 발생한 문제인데 사도통행권 오랫동안 밟고 다녔다 남의 땅 밟고 다녔다 그래 하더라도 그 자체가 사도통행권으로 개인 땅을 도로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가장 정답으로 많이 올라오는 건데 뭐냐 그랬더니 미등기 미등기 무허가 건물입니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의 지위입니다. 자, 이거 잘 정리하셔야 되네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양수인이니까 매수인을 말하는 거죠. 이것도 물어보더라고요. 매수인하고 양수인하고 다른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같은 겁니다. 매수인, 양수인 같은 의미예요. 동의어니까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매수인이나 양수인이나 같은 사람이에요. 이거. 자, 그래서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의 지위는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게 그래서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나중에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이니까 돈 주고 사왔죠. 근데 왜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느냐는 지금 등기가 안 났죠. 지금 사왔다라고 양수인이니까 매매로 사왔다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럼 매매로 사왔으면 우리가 지난 뭐 오늘 뭐 할 겁니다만은 186조가 적용되니까 등기를 맞춰야 소유권을 취득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매매로 사왔으면 186조에 따라 법률행위를 했기 때문에 법률행위는 어떻게 해야 소유권이 이전된다고요? 등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등기가 안 됐네. 그 등기가 안 됐으니까 아무리 돈을 다 줬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걸 목적물을 현재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 자체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요. 그래서 관습법상 물권은 인정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정답용으로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양수인 돈 주고 샀다, 대금 다 쳤다, 점유하고 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건 소유권 인정을 안 합니다. 왜? 등기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정답용으로 많이 올라오니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공원 이용권입니다. 그래서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이용권을 관습법상 물권으로 볼 거냐라고 했을 때 물권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집 근처에 근린공원이 있으면은 운동하기 좋죠.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시니까 좋기는 한데 그거 자체가 관습법상 물권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공원이 가까이 있다 그러면은 피가 붙겠죠. 프리미엄. 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프리미엄 붙겠지만 그거 자체가 물권으로 인정되는 거 아니다. 물권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배타적 독점적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써야 되니까 다른 사람 쓰지 마세요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물권이 되기 위해서는 배타성, 독점적으로 써야 되는데 나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쓰잖아요. 그럼 배타성, 독점성 없잖아요. 물권이 아니지 그러니까. 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프리미엄, 피는 붙을지 모르지만 물권이 될 수는 없다. 물권이 되려고 그러면 나 혼자 써야 될 거예요. 배타성, 독점성에서 나만 써야 되니까 다른 사람 쓰지 마세요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안 되잖아요. 같이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권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공원 이용권 물권 아닙니다. 이것도 정답으로 올라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출문제에. 자, 그래서 이제 거기와 관련된 내용들 쭉 보셨어요. 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주절주절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거 다 제가 설명 다 했으니까 쭉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그냥 읽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저기 211페이지 쪽을 한번 잠깐만 보세요. 211페이지 쪽에 그 꼭대기 양가로 3번입니다. 양가로 3번에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와 별개의 물건인 경우 토지와 독립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기가 1, 2, 3, 4, 4개로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거 건물, 농작물 그 다음에 수목 3번에 수목 그 다음에 4번에
임목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 독립성이 인정돼서 건물, 수목, 그다음에 미분리 과실, 농작물 이런 것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그 네 개 설명은 다 드렸어요. 그냥 한번 읽어 보시면 되고 거기 하나 시험 문제가 나오고 나머지는 다 시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기초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거 하나만 시험 문제 나오는 겁니다. 그거 보시면 그 설명 다 드렸기 때문에 제가 뭐 다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212페이지입니다. 212페이지 쪽에 보면은 거기 중간 3번에 일물 일권주의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일물 일권주의는 뭐냐면 하나의 권리, 하나의 물건에는 지금 하나의 권리만,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만 성립해야 된다라는 게 일물 일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문제는 일물 일권주의에 대한 예외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꼭대기에 있습니다. 거기 일물 일권주의에 대한 예외, 그 예외를 동그라미하고 펼칩니다. 일물 일권주의는 문제되지는 않아요.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일물 일권주의에 대한 예외다.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만 성립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예외인데 그 뭐가 되냐면 1번에 한 동 건물의 일부의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라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예요. 한 동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한 동 건물에는 하나의 권리가 와야 되니까 하나의 소유권만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분리를 했단 말이죠. 101호, 102호, 103호 이래서 구분 소유권에 따라 구분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구분 행위를 하고 구분 등기를 하게 되면 각각을 전부 다 독립성을 갖기 때문에 구분 소유권의 객체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원래는 한 동 건물이니까 하나의 물건이니까 하나의 권리만 들어와야 되죠. 근데 이렇게 101호, 102호, 103호를 각각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각각 따로따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일물 일권주의에 대한 뭐가 된다고요? 예외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나 지금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토지나 건물 일부에 대해서 용의권을 설정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용의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기 용의권에 보니까 지지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나왔죠? 예, 용의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토지나 건물 일부에 대해서 용의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 일부에다가 특히 토지 일부에다가 지상권 설정할 수도 있고 전세권 설정할 수도 있고 지역권 설정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단 담보물권 설정은 안 됩니다. 다시 토지나 건물 일부에다가 용의권을 설정할 수 있지만 토지나 건물 일부에다가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요게. 자, 그래서 고의를 받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물권의 종류, 물권법정주의 185조가 쭉 나왔어요. 그래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으로만 창설할 수 있으니까 그 외에는 창설하지 못한다. 쭉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아까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넘겨서 214페이지에 보니까 종류강제, 내용강제. 여기 칠판 보세요. 뭐가 나왔다고요? 종류강제, 내용강제. 그 제목 보세요. 거기 214페이지 꼭대기 종류강제, 내용강제. 종류강제는 법률에 의해서 몇 종 있다고요? 8종. 이게 강제예요. 그 다음에 관습법에 의해서 4종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게 종류강제예요. 그 다음에 내용강제 새롭게 계약 당사자가 내용을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이 하단부 박스에 보니까 물권의 종류, 그래서 물권의 점유권과 본권, 본권에서 소유권과 제한물권, 칠판에 저 왼쪽에 써져 있는 거 쭉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15페이지 쪽에 그 중간 3번에 보면 관습법상 물권이다라고 하는데 관습법상 물권은 뭐가 인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판례란 말 나왔습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판례. 관습법은
판례가 규정된 판례에 의해 된 것을 관습법이라는 나가 설명을 드렸어요. 쭉 써져 내서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 물권은 분묘기지법,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뭐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관습법상 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 그래서 1번에 뭐가 나오냐면 온천권 나왔죠. 예. 그다음에 2번에 뭐가 나오냐면 근린 공원 이용권. 그런 것들. 그다음 넘겨보세요. 넘겨보니까 사도 통행권. 그 다음에 4번에다 별표 칠까요? 미등기 모건물의 양수인의 지위. 꼭대기 4번 동그라미에 별표 치세요. 미등기 모건물의 양수인의 지위는 관습법상 물권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관습법상 물권을 인정 안 되는 거 4개 어떻게 암기한다고요? 온사미공. 여기 써놨잖아요. 어떻게 암기한다고요? 온사미공. 이렇게 암기해서 아니 시간이 많이 1차의 제일 관건은 뭐냐면 시간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2차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럼 문제가 되는 건 1차가 시간이 모자라서 못 풀었다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하면 15문제, 10문제 시간이 모자라서 못 풀었네. 그 못 풀었으니까 이미 뭐 볼 것도 없지만 떨어진 거지 못 풀었는데 10문제, 15문제 못 푸는 사람이 붙었을 리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속도와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속도와의 싸움. 집에 와서 배 깔고 누워서 보면 10분, 20분씩 보니까 문제가 풀려요. 천천히 생각하고 10분, 20분씩 보는데 근데 시험장에서는 문제를 40에서 45초 내에 풀어야 되니까 오지선다를 두루룩 보면서 45초 내에 풀어내려고 그러면 굉장한 속도를 요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출문제가 머릿속에 웬만큼 다 들어있어야만이 그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기출문제가 웬만큼 한 4-5번 풀어가지고 머릿속에 딱 있는 사람이라야 문제가 딱 보자마자 아 이거 뭘 물어보는 거다 그러면서 0.5초 내에 따라락 답을 골라내는 건데 그게 이제 안 돼 있으면 시간 내에 안 풀어진다고요. 집에 와서 보면 시간을 30분 40분씩 두고 한 문제 푸니까 풀리지. 근데 시험장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40초 45초 내에 해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도와의 싸움이라는 거 속도와의 싸움. 그럼 속도와의 싸움이라면 이렇게 민법이 이해 과목이에요. 이해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암기를 시켜드리는 것은 이해를 했지만 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민법이 이해 과목이에요. 근데 왜 암기를 시키느냐?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 시간 싸움. 시간을 많이 들여서 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특히 개론 풀고 나서 민법으로 넘어왔을 때 시간이 모자라는 경우가 아주 많단 말이야. 여러분 앞으로 3월 4월에 모의고사를 쳐보면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한다는 걸 알 겁니다. 첫 모의고사에 보면 심하면 20문제 정도 못 풀어요. 첫 모의고사에. 그만큼 시간 안배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암기를 딱 시켜드리고 그러니까 이해 과목인데 암기하는 것은 딱 문제를 보자마자 온삼이공 해놨으면 답은 하나가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어차피 오지선다니까 4개니까 하나만 끼워놓으면 되네. 온삼이공 눈에 보자마자 답 금방 들어와요. 이렇게. 이것도 물권은 인정되냐 안 되냐 명감무장 해놓으면 그냥 0.5초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해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단독행위를 할 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서 동철이가 상주 먹고 이렇게 쭉 해놓은 것도 그것도 0.5초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 그렇게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시간을 많이 단축해 준다고요. 엄청나게. 그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일단은 그 정도 본 상태에서 오늘 프린트물 나갔는데 프린트물 봅시다. 자, 프린트물 1번입니다. 물건은 배타성과 양도성을 갖는 대세적 절대권이나 슬러시 자릅니다. 거기까지. 자, 맞다, 틀리다. 자, 여기 봐요. 물건은 무슨 성을 갖는다고요? 배타성. 그 다음에 무슨 성? 절대성.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물건은 배타성을 갖고 절대성을 갖는 거예요. 맞단 말이죠. 그런데 채권은 대인적 사람 간의 문제죠. 상대적. 그래서 채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하는 게 아니라 채권자, 채무자, 사람 간에 당사자 간에만 주장을 했어요. 누구에게나 주장은 안 되죠. 그러니까 채권은 대인적, 상대적 권리라 할 수 있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2번 일필토지 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OX. 자, 여기 봐요. 지금 한 필 토지나 한 동 건물 일부에다가 용의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뭐는 안 된다고 써서요? 담보물권. 담보물권이 뭐예요? 유저질.
유저질, 유치권, 저당권, 질권. 그 중에서 저당권, 담보물권이니까 토지나 건물 일부에다가 저당권, 담보물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답이 뭐예요? 오. 시간을 많이 들이고 푸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뇌가 0.5초 내에 반응하도록 빨리 만들어서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봅니다. 민법상의 저당권의 객체 뜻이 뭐라고요? 대상. 그래서 저당권의 객체 대상은 토지와 건물, 지상권, 전세권이다. OX. 당연하죠. 토지 담보 맡길 수 있고 건물 담보 맡길 수 있는데 권리 중에서 담보 맡길 수 있는 건 두 개밖에 없죠. 뭐고? 지상권, 전세권. 제가 그래서 지전을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지전은 무슨 대상이 된다? 저당권의 객체 대상이 된다. 자, 그래서 뭐가 됐다? 어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독립정착물에는 20개 집단, 미분리 과실, 농작물, 건물을 둘 수 있다. OX. 자, 여기 봐요. 독립성이 있는 거, 정착물이지만 독립성이 있는 것은 건물, 수목, 미분리 과실과 농작물. 이게 독립성이 인정되는 거잖아요. 아까 교재에서도 그것만 콕 집어서 독립성이 있다 없다 그것만 찍어서 내가 봐드렸는데 거기 하나만 나오고 나머지는 그냥 상식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나머지에다가 시간 보내면서 읽으면서 시간 보내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시험에 안 나오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 기초의 기초이기 때문에 이제 그건 다 알고 왔지? 이러면서 이거 안 낸다는 거예요. 옛날에 10년 전, 15년 전에나 냈던 문제고 최근 10년 안에는 그런 문제 자체를 내질 않아요. 이제 고시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그 정도 문제는 다 기본적으로 깔고 왔지? 이러면서 아예 내지도 않아요, 이제는. 자,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증감 변동하는 유동 집합물. 자, 증감 변동하는 유동 집합물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양식장, 양어장, 양만장, 장어대. 그 유동 집합물이라 할지라도 하나의 양도담보의 객체 대상, 양도담보의 객체 대상이 될 수 있다. OX. 오라 그랬잖아요. 여기 이 얘기 다 했는데 그래서 여기 양식장, 양어장, 양만장, 유동 집합물 증감 변동한다 하더라도 이게 양도 담보니까 맡기고 돈 빌릴 수 있다. 그래서 양도 담보를 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돈 빌릴 수 있다. 그래서 양식장, 양어장, 양만장 안에 있는 물고기 떼들이 전부 다 살아 움직이니까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양도 담보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퍼내고 치어를 집어넣었다 그래서 그 속성을 상실했다 볼 수는 없다라는 게 대부분 판례다 이 말이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이 되겠는데 6번 한동 건물에는 한 개의 물건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슬러시 자릅니다. 자, 이걸 뭐라 부른다? 일물일권주의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일물일권주의.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만 설립해라. 여기가 원칙 맞아요. 그런데 일동 건물의 일부는 독립하여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OX. 여기 보니까 이렇게 101호, 102호, 103호 구분 행위에 따라 나누고 벽을 쌓아서 독립성을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 행위를 해서 구분 소유권의 대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구분 소유권의 객체를 할 수도 있고 거기다가 용익 물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있는데 없다라고 했으니까 X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가봅니다. 7번.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의 집단은 토지와 별개로 소유권이나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자, 7번에다 별표 치겠습니다. 기출문제에 나왔던 지문인데 자, 다시 갈게요.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의 집단은 토지와 별개로 소유권이나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OX. 자, X 맞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의 집단은 물권의 객체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물권의 객체가 될 수는 있어도 그게 등기된 건 아니니까 저당권은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명인 방법을 갖췄기 때문에 별개의 독립된 소유권, 물권으로서의 객체가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등기한 건 아니니까 저당권 설정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만 수목을 갖다가 등기하면 임목복을 적용하기 때문에 독립성도 갖고 등기했으니까 뭐 할 수도 있다?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당권을 설정하려 그러면 등기가 앞에 소유권이 있어야 갖다 걸죠. 걸 때가 있어야 저당권이 걸리지. 그러니까 등기를 해야 저당권을 걸죠. 근데 명인 방법은 등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관습법에서 물권으로 인정해 줄 뿐이지 등기 자체가 된 건 아니니까 저당권을 걸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못 빌린단 말이죠. 저당권을 걸지 못하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은 토지와 별개로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 맞지만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는 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없다.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왔어요. 8번. 관습법상 물권. 관습법상 물권이 뭐라 그랬어요? 판례가 인정하는 물권이라고. 다시 한번 관습법상 물권이 뭐라고요? 판례가 인정하는 물권인데 예로는 분묘기지권, 온천권, 사도통행권 등을 들 수 있다. OX. 섞어찌개로 해놨죠? 예.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이 맞지만 온천권이라든가 사도통행권, 그 다음에 미등기 무과 건물의 양수인의 지위라든가 공원 이용권 이런 것들은 물권으로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이렇게 섞어찌개 반반 섞어놨을 때 이럴 때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혼랑속눈수가 있으니까. 자, 옛날처럼 이게 문제가 단순하게 이렇게 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응용해서 올라오니까. 자, 거기까지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216페이지 쪽에 제2절 물권의 효력을 보겠습니다. 물권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자, 이게 토지라고 한번 해보죠. 그랬더니, 그거 지우개인데? 그럼 내가 미쳐버려. 그냥, 토지라 그러면 토지라고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뭐라고요? 지우개라고 자꾸 주장하면 나 집에 가야 돼. 그러니까 자 이거 지금 토지입니다.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토지라고 하는 하나의 물건에 소유권이라고 하는 물건 하나, 그 다음에 여기다가 소유자가 돈 빌리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나요? 이거 담보 맡기고 이거 토지라 그랬어요. 지우개라 그러면 나 집에 가야 된다 그랬어요. 진짜. 이거 토지라 그랬습니다. 그럼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하나 있겠죠? 예. 그럼 소유권이라고 하는 물권 8종 중에서 소유권 하나 생겼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가 여기에다가 담보를 이 토지를 담보 맡기고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저당권 5번의 저당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토지라는 물권의 권리가 지금 두 개 나왔죠. 소유권 하나, 저당권 하나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토지의 일부를 잘라가지고 지역권 설정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면 일부에다가 토지 일부에다가 용의권 설정할 수 있으니까 지역권 설정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그 다음에 토지의 이 일부에다가 전세권 설정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토지 일부에다가 용의권 설정할 수 있다니까 지지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다 설정할 수 있다. 그러면 토지 소유권 하나에 물권은 하나인데 이 물권 하나에다가 소유권 하나, 담보 맡겼으니까 저당권 하나, 지상권 설정할 수 있어요? 지역권 설정했어요? 전세권 설정했습니다. 그럼 하나의 물권에 지금 수개의 권리가 올라왔죠? 수개의 권리가 오는데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게 우선할 거냐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토지에다가 일부에다가 임차권 설정해 줄 수 있다 없다? 있어. 임차권도 용의권의 일종으로 봅니다. 다시 한번 임차권도 뭐로 본다고요? 용의권의 일종으로 봐요. 물론 임차권은 채권이야. 다시 한번 임차권은 뭐라고요? 채권인데 경매로 가면 그냥 용의권으로 취급해버려요. 다시 한번 경매로 가면 뭐로 취급한다고요? 용의권 쪽으로 취급을 해줍니다.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로 보기 때문에 자 물론 이제 권리로서 이제 소멸할 거냐 안 소멸할 거냐 따진다 그러면 또 달라지긴 하지만 일단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하나의 권리 위에 여러 개의 수개의 권리가 동시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개가 발생했을 때 어떤 게 우선할 거냐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일단 물권과 채권이 하나의 물권 위에 성립을 했을 때는 물권이 우선합니다. 자, 다시 합니다. 하나의 물권에 하나의 그 권리 위에 하나의 이 부동산 물권에 여러 개의 수개의 권리가 생겼을 때는 물권과 채권 중에서 충돌하면 어떤 게 우선한다고요? 물권이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한다. 그래서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면 물권이 우선하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서 봐야 될 채권이 뭐가 있냐 그러면 뭐 채권이라면 일반적으로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긴 한데 그 외에 이런 채권이 있어요. 임차권도 채권으로 가고요. 환매권도 채권으로 갑니다. 요 두 가지를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채권 중에서 주의해야 되는 채권 뭐가 있다고요? 임차권 뭐라고요? 환매권. 환매권도 물건이 아니라 뭐로 간다고요? 채권으로 가요. 임차권과 환매권 둘 다 어디로 갔다고요? 채권. 채권으로 가니까 주의해서 보시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 216페이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그 2번입니다. 2번에 물건과 채권의 상호간에는 물건과 채권이 경합을 한다. 잠깐 제가 지난주에 경합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경합이 뭐냐? 어떤 한 사람에게 둘 이상의 권리가 중첩적으로 발생하는 것, 중복으로 발생하는 걸 뭐라 한다고요? 경합이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제가 드렸어요. 제가 무효와 취소하면서 그 지난주에 그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물건과 채권이 하나의 권리 위에 경합하는 경우에 그 성립 시기에 전후에 관계없이 미술입니다. 전후에 관계없다. 전후에 관계없이 어떤 것이 우선한다고요? 물건이 채권에 뭐 한다고요? 우선한다. 이게 바로 우선적 효과라 그래요. 우선적 효력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금 물건이 채권보다 우선한다 그랬는데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다시 합니다.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게 되면 뭐가 우선한다고요? 물건이. 그런데 예외적으로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냐 그랬더니 거기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보면 소액 임차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소액 임차인.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채권이지만 물건보다 우선합니다. 소액 임차인.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채권 중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대항력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가 발생한다고요? 대항력.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면 그러면 요것도 채권이지만 물건보다 우선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서 217페이지 꼭대기에 물건 상호간의 효력이다. 물건 상호간의 효력에서 1번 소유권과 채권이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제한물권이 언제나 우선한다.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학생분들은 소유권이 우선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 볼게요. 제한물권이 언제나 뭐 한다고 써놨어요? 우선한다. 형광 빛이세요 거기. 물건과 제한물권이 그러니까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언제나 뭐가 우선한다고요?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제한물권은 뭘 제한하는 거예요? 저 칠판 보세요. 여기 해놨잖아요. 여기. 제한물권은 뭐를 제한한다고요? 소유권을 제한한다고요. 다 돼 있잖아요. 아까 했는데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합니다. 제한물권이 뭐를 제한하는 거라고요? 소유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소유권. 제한물권은 두 개로 돼 있네. 뭐하고? 용의물권과 담보물권. 이렇게 오리오래 갔는데도 이 제한물권이 뭔지 구분을 못 하시는 분이 많던데. 자, 그래서 저거 손으로 한번 쓰면서 몇 번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금방 내 걸로 만들 수 있으니까 좀 연습을 좀 해보시고. 그래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언제나 뭐가 우선했다고요? 제한물권이 우선했다. 그 다음에 제한물권 상호간의 충돌이 발생하면 그 발생 순서, 성립 순서에 따라서 정해지면 된다. 그래서 먼저 성립한 물건이 후에 성립한 물건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한물권 중에서 용익물권은 사용가치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제한물권 중에서 용익물권은 뭐라 한다고요? 사용가치. 담보물권은 교환가치라 그래요. 다시 한번 제한물권 중에서 용익물권은 무슨 가치라고요? 사용가치. 담보물권은 교환가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다시 그 용익권과 담보물권 가가지고 다시 정리를 할게요. 거기 가면 나오니까 그 말이 나오니까. 자, 그 정도 정리를 하셨고, 자, 그럼 프린트물을 잠깐만 보고 쉬었다가 와서 물권적 청구권을 하겠습니다. 자, 9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9번. 프린트물 9번 가봅니다. 소유권은 물건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므로 사용가치는 어떤 거라 그랬다고요? 용익물권. 교환가치는
담보물권입니다.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만을 제한적으로 지배하는 제한물권의 우수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 다시 갈게요. 9번에 소유권은 박스. 그 다음에 두 번째 끄트머리 소유권은 제한물권에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OX. X죠. X. 아까 뭐라 그러냐면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어떤 게 우선한다고요? 제한물권이 언제나 우선한다. 언제나라고 했으니까 예외 없단 말이죠. 언제나 우선한다. 그러니까 O가 아니라 뭐라고요? X. 그걸 갖다가 지금 못 잡아낼까봐 제가 계속 박스를 친 거예요. 소유권은 앞에 주어가 있으니까 소유권은 하고 끄트머리에 핵심적 단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과 끝을 딱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는 그냥 속아라라고 돼 있어 그냥 낸 것일 뿐이고.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일반적으로 물권은 채권에 우선하지만 슬러시 자릅니다. 맞이 들려요? 맞잖아요.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한다? 물권이 채권이 우선하지만 채권이 등기 또는 가등기 된 경우와 특별법에 의해서 대항력이 인정되는 일정한 채권 오히려 물권에 우선할 수도 있다. 뭐예요? 오. 자, 그 다음에 11번 물권법정주의. 물권법정주의의 당사자가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법률 또는 관습법에서 정하는 물권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당사자가 정하는 것은 무방하다. OX. 여기 종류강제 내용강제니까 이걸 위반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무효. 임의로 창설하지도 못하고 임의로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무방하다 X입니다. 자, 12번 여기까지 합니다.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성립 선유에 관계없이 제한물권이 소유권에 우선한다. OX.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소유권이 우선하는 게 아니라 제한물권이 우선합니다. 자, 칠판을 지우겠습니다. 요것만 남겨놓고 이렇게 남겨놓고 여기서부터 다 지웁니다. 이제 물권적 청구권 봅니다.